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4세 어머니가 20년간 무료 가정부처럼 살다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독립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74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준서 하나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준서가 5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준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수경이었습니다. 32살 예쁘고 똑똑한 여자였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살아요. 정말요? 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는 기뻤습니다.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일부 톱니바퀴 같던 삶과 그림자 가족. 결혼 후 준서 부부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우였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저는 지우를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가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괜찮았습니다. 손녀를 돌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둘째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되니 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집안일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알아서 일어납니다. 먼저 아이들 도시락을 쌉니다. 지우와 지민이 도시락입니다. 정성껏 쌉니다. 밥, 반찬, 과일, 간식 하나하나 예쁘게 담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차립니다.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밥을 짓습니다. 반찬을 내놓습니다. 7시가 되면 가족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미 이 시간을 일한 상태입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거실, 방, 화장실, 주방. 구석구석 닦습니다. 빨래를 돌립니다. 빨래를 널습니다. 9시가 되면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나갑니다. 남의 집에 가서 또 청소를 합니다. 5시에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피곤합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무릎도 아픕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니까요. 6시까지 저녁을 차려야 합니다. 정확히 6시입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됩니다. 수경이가 싫어하니까요. 저녁을 차립니다.
가족들이 밥을 먹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8시가 되면 아이들을 씻깁니다. 9시가 되면 재웁니다. 10시가 되어야 제 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잡니다. 매일 똑같은 하루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수경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어요? 네.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니까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알았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명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네.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돼요. 알았어. 왜 이렇게 정확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인데 1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또 다른 날 수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따로 분리해서 해주세요. 따로요? 네.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집에 사는데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니. 제가 더럽다는 뜻인가요? 제가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경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소리 좀 낮춰주세요. 아, 네. 아침에 너무 시끄러웠어요. 짜증나. 미안해. 저는 TV를 껐습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의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가정부일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가정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보수 가정부였습니다. 24시간 대기하는 가정부였습니다. 쉴 수 없는 가정부였습니다. 이부 수술실 앞에서 홀로 아들의 배신.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일을 했습니다.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허리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수술이요? 네.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일주일 정도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 수술이요? 응. 허리 수술. 준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집안일은 어떻게 하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술한다는데 걱정하는 게 집안일이라니. 엄마가 수술하는데 집안일 걱정이야? 그게 아니라 누가 해야 하나 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울었습니다. 수술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병원에 같이 가주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회사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경이는 아이들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혼자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다들 바빠서요. 수술 후에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간호사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취제를 맞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혼자구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텅 빈 병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옆 병상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온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가 다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할머니, 물 드릴까요? 모두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저는 혼자일까? 3일 후 퇴원했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경이가 현관에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응.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실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하고 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집안일 이야기라니. 수경아, 의사가 한 달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수경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술했는데 파출부 부르는 돈이 아까운가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아껴줬는데.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울었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삼부벽 뒤에서 들은 진심, 어머니는 짐이에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경이가 계속 잔소리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와 수경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벽 뒤에 숨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수경이 목소리였습니다. 제약받는다고? 네. 친구들도 마음대로 못 부르겠고, 우리끼리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잖아요. 간섭?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언제 간섭했나요? 손녀들 숙제 도와주고 아픈 날 죽 끓여주고 생일 때 미역국 끓여주는 게 간섭인가요? 그건 좀 그렇긴 하지.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없으면 자유롭다고? 맞아요.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원? 네.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정신도 멀쩡합니다. 몸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니. 그때 수경이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편의를 위해 같이 사는 사람이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20년 동안 집안일 다 하고 아이들 키우고 밥 차려주고 그게 가족이 아니라고.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제주도? 네. 3박 4일 정도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준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 하려고요. 가족 여행.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이 아닌 건가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무언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사부 74년 만에 반역, 집 매각 개시. 준서 가족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3박 4일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음료수뿐이었습니다. 제 방을 봤습니다. 가장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제가 앉는 자리는 소파 끝자리였습니다. 등받이가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인데 왜 제가 이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을까? 이 집은 제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입니다.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불편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치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떤 집이신가요? 32평 아파트요. 금방 팔렸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한번 뵐까요? 네. 오후에 부동산 아저씨가 왔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관리하신 게 보여요. 금방 팔면 일주일 안에 팔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그런데 할머니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알아서 해요.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습니다. 이 집 정말 좋아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행복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세요. 일주일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 경희에게 전화했습니다. 경희야, 나 집 팔았어. 뭐? 정말? 응. 이제 나도 내 인생 살려고. 잘했어, 순이야. 진작 그랬어야지. 경희는 울진에 있는 작은 집을 알아봐 줬습니다.
바닷가 근처였습니다. 사진을 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살았나 봅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준서 가족이 제주도에서 돌아오는 날 하루 전이었습니다. 오후 마지막 박스와 울진행 티켓. 이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이사짐 센터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짐이 참 적으시네요.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평수에서 30년 사신 분들은 트럭 한 대로도 모자라는데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는 별로 산 게 없어서요. 다 가족들 위해서만 살았거든요. 아저씨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것 많이 하세요. 인생은 짧잖아요. 네, 그럴게요. 짐이 다 나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구나. 친구 경희가 왔습니다. 순이야, 준비됐어? 응. 그럼 가자. 우리는 차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3시간을 달렸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좋았습니다. 새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뻤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와, 정말 좋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내일 돌아가요. 그래.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없어. 그럼 내일 봬요.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저는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육부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최후의 선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준서 가족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녀들이 소리쳤습니다. 여행 정말 재미있었어요. 준서와 수경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경이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어머니, 이 박스들이 뭐예요? 수경이가 물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짐 쌌지.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내일 아침에 떠나. 준서와 수경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니? 내가 이 집 팔았어. 뭐라고요? 준서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그래. 일주일 전에 팔았어.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하라고요? 수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야 알아서 하지. 그동안 나한테 한 것처럼 말이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해요?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하고 싶다고 했잖아. 이제 진짜 독립할 수 있게 된 거야. 수경이가 화를 냈습니다. 저희가 언제 나가라고 했어요? 안 했어. 그럼 요양원 보내려고 한 건 뭐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한테 청소 매일 하라고, 빨래 따로 하라고, 저녁 6시 정각에 차리라고 한 것도 잊었어? 둘 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 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는 그냥 들어와서 살기만 했지.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한 번이라도 낸 적 있어? 수경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어머니께서 안 받으신다고. 내가 안 받는다고 했어? 언제? 너희가 돈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내가 그냥 포기한 거지.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생활비 분담 이야기를 했을 때 수경이가 불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너희 뒷바라지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청소, 빨래, 요리, 아이들 돌보기. 이거 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준서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 정말이니? 그럼 왜 나보고 가정부 취급했어?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또 뭐냐? 내가 허리 수술하고 병원에 혼자 있었을 때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바빴니? 두 사람이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난 내일 아침에 이사 가. 그렇게 알고 너희들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그때까지 짐 다 빼야 해.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 이번 주 금요일이요? 수경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빨리요? 너무하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갈 곳이 왜 없어? 수경이 친정 있잖아. 나도 74세 새로 시작하는데 너희 젊은 것들이 못할 게 뭐 있어? 그 순간 오랜 기간 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뻥 뚫렸습니다. 손녀들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진짜 울진으로 가요? 그래. 수경이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갑자기 나가시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이들 생각? 내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동안 아이들 핑계 대면서 저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아이들 걱정이라니. 아들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이미 늦었어. 사실 그때까지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혹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다음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그거였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내 돈이니까 내가 알아서 쓸 거야. 울진에서 작은 집 하나 사고 남은 돈으로 여생 편하게 살 거야. 수경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74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본 소리였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아온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이제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74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살 거야. 7부 박순희의 새 삶, 바다와 커피 한 잔의 자유.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쏟아낸 후라서 그런지 마음이 후련하고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친구 경희와 함께 차를 타고 울진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그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하는 홀가분함이 더 컸습니다. 경희야, 세상이 이렇게 넓었구나. 순이, 너는 너무 오랫동안 좁은 곳에 갇혀 있었어. 정말 그동안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과 일터만 오가며 오직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74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어디론가 떠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3시간을 달려서 울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습니다. 새 집은 사진보다 더 예뻤습니다.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주인인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좋다. 내 집이야. 정말 내 집. 첫날 밤 새 집에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밤에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밤마다 들었던 소리들, 며느리의 짜증,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 대신 이제는 이런 평화로운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푸른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자예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제 말에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멋있네요. 저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간단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인데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다른 사람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말입니다. 울진에 온 지 3개월쯤 됐을 때 아들 준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모습이 많이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엄마, 저희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눈치 보여요. 엄마, 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직접 겪어보니까 엄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저녁 준서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제가 담근 된장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엄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에요. 그때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 일에 개입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나도 더 이상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살지 않을 거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울진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매일 바닷가 산책을 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릅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 떱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용기를 내보세요.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입니다. 74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걸요.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4세 어머니가 20년간 무료 가정부처럼 살다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독립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인생은 짧습니다. 나를 위해 사세요.